복부 성형에 대해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 흡입이 훨씬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오늘은 여러 가지 잘못 알려진 내용들 중에 가장 흔한 내용 한 5가지에 대해서 대답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알아볼까요? 복부 성형을 하면 체중이 준다. 체중은 거의 줄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복부의 모양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옆구리와 뒷구리 같은 부위에 이 지방을 싹 다 지방 흡입을 하면서 늘어난 피부를 제거를 하고 봉합하는 그런 수술입니다. 물론 이 제거하게 되는 약간의 조직의 무게 때문에 체중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어요. 이 수술로 인해서 체중이 직접적으로 10kg, 20kg 이렇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체중 감량을 많이 한 후에 피부가 많이 늘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수술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데요. 현재 상태가 과체중이거나 고도 비만이 아닌 경우에 이 수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정상 체중이면서 늘어진 피부를 가지고 있고 약간의 지방만 제거해야 하는 경우에 가장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체중이고 고도 비만인 분들은 수술을 못하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지방 흡입만으로도 복부 성형만큼 좋은 결과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이 지방 흡입만으로도 복부 성형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긴 흉터도 싫고 회복 기간도 너무 긴 것 같고 이 힘든 복부 성형은 싫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 흡입을 선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방 흡입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조차 지방 흡입만으로도 복부 성형과 유사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방 흡입과 복부 성형은 완전히 다른 수술이에요. 지방 흡입은 지방이 많을 때 지방을 이렇게 제거를 하는 수술이고요. 복부 성형은 피부가 늘어나 있고 근육이 이렇게 가운데가 벌어져 있는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거든요. 물론 지방 흡입과 복부 성형을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두 수술을 같이 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죠. 하지만 이 지방 흡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복부 성형을 받아야만 하는 분들이 복부 성형을 받지 않고 그냥 지방 흡입만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는데요. 이 복부에 늘어진 살들이 더 많이 늘어지고 울퉁불퉁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재수술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내가 지방 흡입만으로 좋아질지 아니면 복부 성형도 같이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시겠다면 복부 성형과 지방 흡입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에게 진찰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운동으로도 복직근 2개를 고칠 수 있다. 복직근 2개라는 것은 임신하면 이렇게 배가 이렇게 막 부르잖아요. 그러면 복직근이 이렇게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아이를 낳는데도 이게 돌아오지 않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동으로 벌어진 복직근을 원래 상태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트레이너들도 많아요. 하지만 약간 모아줄 수는 있겠죠. 이만큼 수술을 한 것처럼 이 근육을 모을 수는 없어요. 복직근 이해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코어 힘이 너무 약해서 이 윗몸 일으키기를 한 개도 거의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임신 후에 운동 능력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쌍둥이를 낳았다던가 아니면 임신 기간 동안 유난히 배가 이렇게 많이 나왔던 분 아니면 아이가 3명 이상인 분들은 이 복직근 2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분들은 복부 지방 흡입을 하실 때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단은 이렇게 초음파 기계로 간단하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이 수술을 할 때 이 복근이 벌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복근을 당겨서 묶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가운데로 다시 정렬이 되죠. 출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초음파 진단을 반드시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흉터가 매우 보기 싫다. 어떤 성형수술이든지 절개를 하게 되면 흉터는 반드시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흉터가 어느 위치에 위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들 중에 이 복부 한가운데 막 이렇게 흉터가 있다거나 팬티를 잘 가려지지 않는 이런 흉터가 있다면 이 흉한 흉터는 누가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복부 성형 수술을 아주 많이 해보신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반드시 이 수술을 많이 하시는 병원에서만 이 수술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게 자칫 잘못 계산을 하면 흉터가 배 한가운데 이렇게 딱 놓이기 때문에 계산을 굉장히 잘해야 되거든요. 흉터 때문에 이 수술이 망설여지신다고요? 흉터는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죠. 상처가 잘 아무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보시는 사진처럼 이렇게 아주 그냥 실선으로 이렇게 남게 됩니다. 물론 의사의 봉합 기술이 아주 좋아야지만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이 정도의 흉터라면 한 2년 정도 지나면 거의 보이지 않는 정도가 될 수 있어요. 흉터가 생기지만 얻게 되는 것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엄청 높아요. 대부분 수술 받기 전에는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수술을 받으신 다음에는 흉터 때문에 뭐라 그러시는 분들은 제가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복부 성형은 여자만 받는 수술이다. 물론 이 임신과 관련되어서 복부 성형을 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임신 이외에도 체중 감량을 굉장히 많이 했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이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남성들도 일반적인 지방흡입을 받는 것이 이 좋은 효과를 얻게 해줄 수 없을 때 이 복부 성형을 하게 됩니다. 남성에 있어서도 이 복부 성형을 통해서 편평한 복부를 가지게 되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복부 성형은 출산과 관련 없이 누구나 필요에 따라서 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복부 성형과 관련된 잘못된 상식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복부 성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복부 성형을 받아야만 하는 케이스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마 복부 성형이 필요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고 뭐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지방흡입과 복부 성형을 모두 많이 하는 원장님에게 진찰을 꼭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